림버스 15분 뒤에 새로운 거 나온다고? 최초 공개네? 뭐야 지금 하고 있는데? 뭐야? 왜 지금 나와? 본문에 부글거리는 해충을 꿰찌르고 후벼풀 시간이 찾아온 거죠. 임무가 시작하면 저희는 작은 소리 하나, 스산한 그림자 하나, 싱크릴 흑수 유 하나 놓치지 않고 달려들 거예요. 닭이야? 그러면? 그러니 알아서 떨어져 있으세요. 전장의 열기 속에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2분대를 놓쳤으니까 좀 처음부터 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프린세스 메이커 전문가 절차 탁춘.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이거 스토리만 나오려나? 이렇게 갑자기 이제 고급 이벤트가 자 이거 프린세스 메이커고요. 자 일단 도장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냥 교육, 두 번째는 무술 교육, 세 번째는 이제 다이어트 교실이네요.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되는데 어찌 정사를 맡길 수 있겠니? 불신임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 있어! 응? 아, 한 달 동안 키워가지고 가는 거구나. 크게 세 가지 분류. 심기체냐? 맞는 거 같은데? 지용인, 지혜, 심기체가 아니라 지용인이요. 지용, 인, 덕. 심기체. 주군께서 계명을 허락하셨어요. 마침내 하고 닭장. 본문에 부글거리는 해충을 꿰찌르고 후벼풀 시간이 찾아와. 싱클레어 별명 병아리인데 병아리가 아니라 이제 닭이 닭인격을 받아버렸네. 작은 소리 하나, 닭장이잖아. 그림자 하나,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 알아서 떨어져 있으세요. 아니 갑작스럽게 PV를 보게 되어버렸어. 이상 하나하나 구분할 시간 없으니까. 가문으로서 모험을 해주신다면 저희 두 개는 주군께서 혐오하시는 그 어떤 벌레도 모래판에 남기지 않아요. 두 개의 쓸모는 증명했어요. 그러니 주군, 부디 저희가 회칠 다음 전장을. 아니 무슨 블러디검 같은 건가? 살짝 빛나네. 힘을 억제해줄 노름하늘 먹던 시각이 다가와. 흑수 5. 우마 무스메 뭐야? 필두로 복귀한 뒤에는 입에도 댄 적 없었을 터인데. 아니 꾸러기 수비대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네. 목에 말상 걸린 듯 숨이 멈추고 나는 거야. 말 이상이요. 직선을 직선으로 질주하겠어. 순식간에 켄타로스화 되어버리네. 발굽소리 나거라. 모래는 일거라. 함성은 메아리 치거라. 도망칠 곳 없는 길목이거라. 적중 펀치. 군주의 말대로 악신품은 역적 배언의 더블. 부디 공만은 두려워 말고 나아가거라. 자 수업 시작. 얘네들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지? 뭐야? 깨시춘 아나운서? 듣고 대련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웨이 하고 깨시춘 아나운서네. 그런 걸 왜 남기는 건데? 가주가 되신 만큼 이런 기록은 가능한 많이 남기는 음성 기록 남기기 좋네요.
도대체 뭘 배우라는 소리야? 웨이는 자공씨와 밀려있는 서류들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아, 웨이가 대신해주고 있구나. 웨이! 이게 일종의 다 테스트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응? 품은 아, 좋습니다. 아까 검은 캐릭터 일본어 말투는 겁나 옛날 말투로 적었네. 일본에서 풀만 좀 나오겠는걸. 자, 프린세스 메이커만 어연 10년, 프린세스 메이커 초대석 경험 3번, 그 중에 한 번은 무려 아구형과 테스토훈 그리고 쫀득님이었죠. 예. 자,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시스템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자, 시스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시스템이 일단 심기체 하는 3개로 나눴어요. 심기체. 지금까지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탯이 너무 다양하고 이제 크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가지고 작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탯이 단순화가 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가 있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3개를 다 완벽하게 존나 채워야 된다. 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게임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3개가 완벽하게 차는 식으로 갈 거고. 시춘이가 처녀란 이론이네요. 어허! 신기체가 아니라.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육성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스탯이 간략화가 되어 있고 단순화가 되어 있으면 이걸 다 채워야 돼. 아마 스토리 흐름에 따라서 이 3개를 전부 다 채울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야. 심기체를. 이게 보통의 육성 게임의 스탯은 이게 정상입니다. 자, 프린세스 메이커의 스탯 창을 가져올게요. 이게 보통입니다. 이게 노멀. 눈이 어지럽다. 그죠? 보통의 스탯 창은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스탯을 3개로 줄였다는 거는 이제 이전에 블루 아카이브하고 비슷한 그런 거죠. 이제 이벤트로 가겠다. 이벤트 위주로 가겠다. 방디부 육성 게임 있었잖아, 요거. 그럼 그런 류의 미니게임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지. 스토리에 딱 이제 적절하게 이제 어울리게끔 해가지고 이 심기체 이 3개를 다 전부 다 채워가지고 이제 가는 식으로 이제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심기체 중에 뭐 지 용이지만 여기선 지가 많으면은 이제 지가 70 이상이면 어떤 이벤트가 나오고, 이제 용이 80 이상이면은 어떤 이벤트가 나오고, 인이 90 이상이면 어떤 이벤트가 나오고, 이 3개가 다 이제 스탯이 만족하면은 엔딩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건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뭐 프린세스 메이커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프린세스 메이커나 아니면 다른 육성 게임이랑 같은 장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게임을 하나 새로 만드는 급이어가지고 스탯창을 이제 아까 내가 보여준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너무 다양하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아예 그냥 게임 하나 만드는 격이니까. 너무 딥하게 해버리면 본말 전도일 뿐만 아니라 이게 게임 시간이 길어지는 그 악순환을 낳기 때문에, 특히 프린세스 메이커 5가 저는 사실 스탯창으로서는 가장 잘 되어 있는 그 이제 다양한 스탯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게임 깨는 데만 거의 그 몇십 시간 걸려요. 이게 그 숨겨진 스탯도 있고 스탯치도 있고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딸내미 나이에 따른 이제 히든 스탯도 엄청 많고 이제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근데 그만큼 게임 시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탯이 너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탯이 덜 올라가는 선택은 있어도 스탯이 떨어지는 선택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왜냐면은 단순화를 시켰기 때문에 스탯이 덜 올라가는 선택지는 있어도 스탯이 떨어지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스탯치가 떨어지는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욕을 존나 쳐먹었죠. 친구랑 같이 화장실 안 갔다고 씨부랄 거 스탯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 그냥 개쌍년 이거. 안경 쓴 년 이거. 화장실 같이 안 가줬다고 그냥 스탯을 팍팍 떨고요 얘가. 개쌍년이에요 그냥. 이것 때문에 연병질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춘이 메이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실제로 그 스토리 집중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스태치가 떨어지면은 그냥 다양한 이벤트, 다양한 그냥 경험을 하는 쪽으로 이제 맞춰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양한 경험의 이벤트를 이제 나오게끔 만드는 걸 맞춰주지 않을까 싶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용인의 컨디션 경험치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 보세요. 떨어지는 거는 컨디션밖에 없습니다. 휴식을 하면은 컨디션이 차고 이제 스태치는 계속 이제 차기만 하고 이제 만렙 스태치가 이게 1000이고 그리고 1000이라는 스탯에 맞춰가지고 이제 2, 9, 2 거의 10 가까이 오르네요. 이제 메인 스탯이 거의 10 가까이 오르는 걸 보면은 괜찮네. 1페이지에 3번 수업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대충 이제 예측이 가능하시죠, 여러분들은? 이거 30일이 안 되는 순간에 끝날 겁니다. 실제로 이거 끝나는 거를 30일로 잡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탯이 올라가면 30일 안에 끝나요. 돈키가 휴식이네. 거의 그 뭐야 컨디션 깎는 게 없네. 다 올라가고 컨디션 깎는 게 없네요. 노가리 까면서 쉬는 거죠. 예, 근가리죠, 근가리. 자, 아무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좀 보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시춘이 옷 갈아입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예,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 이제 어디 나갈 때는 이제 외출복 이런 식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게 이게 프린세스 메이커의 장점 중 하나인데 시춘이 옷 갈아입는 건 당연히 없겠죠? 스탠딩 포즈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지훈씨 듣고 있죠? 하나만 평상복이나 아니면 트레이닝복이라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죠? 아까 전에 한 달 동안 하는 거라고 스토리상으로는 나왔는데 저는 이거 스탯치만 보고 대충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 보면은 최대로 올라가는 스탯이 9라고 되어 있잖아.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 있다고. 이거를 1000이라는 최대 경험치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30일 정도 굴리면은 만렙 스탯을 찍을 수 있어. 대충 1000 언저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걸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30일 차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31일이나. 스토리에서도 한 달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스탯치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수업 시작을 누르면은 자, 살짝 보였었던 스탯치를 조금 보고 싶은데요. 좀 아쉽네. 자, 이스마엘 수업 같은 거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성교육을 담당하겠죠. 이제 뱃사람이니까. 네. 자, 이제 컷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PV용 그 화면인지 아니면 진짜 프린세스 메이커 5처럼 컷신이 나오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 5의 그 이제 교육 컷신들은 전부 다 풀 애니메이션들이었거든요. 이렇게. 프린세스 메이커 3 같은 경우는 도트였고, 프린세스 메이커 3는 이게 도트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나왔었고, 품의 4가 그나마 좀 컷신에 가깝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5처럼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취소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4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사진 여러 장 붙여가지고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낸 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이쪽이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 만약 교육 컷신이 있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12개가 있겠죠? 왜냐면 이거 인원수가 12명이니까 교육 담당이. 아니다, 한 명 뺐구나. 싱클레어를 뺐으니까 교육 담당은 11명이 있겠네. 싱클 빠져서 11개. 그리고 이제 한 번 페이지 1일차의 페이지를 진행할 때마다 3개. 그리고 초급이랑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 용, 인을 전부 다 깨는데
한 27일에서 28일이면은 다 깔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왜냐면 이거 초급, 중급, 고급이 있을 거 아니야. 초중고가 있을 거 아님? 이거 교육을 하면 할수록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식인 것 같고,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겠지. 초급 교육 때는 이걸 맡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중급 교육 때는 이제 이걸 맡는 이제 교관 역할이 따로 있고, 고급 교육 때는 그걸 맡는 역할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게 흔히 말하는 스탯치를 이제 여러 번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다른 교육을 이제 얼록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급까지 이제 얼록이 된 거잖아. 해가지고 이제 돈키랑 이제 이제 벌레 양반이 이제 튀어나온 거고, 이제 고급이 얼록되면 이제 로슈가 이제 한다던가 오티스가 나와가지고 한다던가, 대신에 스탯치 차는 게 거의 10 넘게 이제 늘어나겠죠. 왼쪽 위에 8일차로 중급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고급은 대충 15일에서 16일 차에 이제 뚫린다는 얘기야. 그렇게 될 수 있겠지. 히스는 뭐 뒷골목의 역사 이런 거 알려주지 않을까? 본인이 직접 체험해봤으니까. 해서 저는 아마 이거 좀 빡세게 돌릴 것 같아요. 육성 심의를 좋아하니까. 해서 두 가지. 일단 두 가지다. 중, 고로 해가지고 이제 스탯이나 아니면 1차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교육이 풀리는 시스템일 확률이 있고, 그냥 처음부터 11명이 우르르르르 모여있고 11명 우르르르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중급, 고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수업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후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후자 같은 경우를 선택한 게 프린세스 메이커예요. 이제 수업을 존나 많이 듣다 보면은 고급 수업 나오고 그러잖아. 예법 초급, 이제 검술 초급 하다가 이제 좀 많이 들으면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잖아. 점점 돈 많이 들어가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른 초, 중, 고가 이제 얼록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저 심기체 스탯에 따라서 풀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그건 뭐야? 자, 하고 이제 뭔데? 간단 플레이 화면. 자, 이상은 거울 가지고 있네요. 이제 자, 뭐냐 얘네 명상하는데? 뭐 수업 듣긴 하는 거냐? 수업을 빙자한 휴식 아닌가? 하고 이제 로슈는 이제 뭐 이런 걸 은근히 얘 어린애 좋아하네. 로슈는 마망이라는 거니. 전투 담당은 이제 메르소가 할 것 같고요. 이거 보면은. 예. 전통 차라던가 뭐 이제 아니면 한약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시약 같은 거 그런 걸 좀 얘기하지 않을까. 히스도 전투 담당이네. 뿅망치 들고 있는 거 봐. 다도일 수도 있어. 이 새끼 도박 가르쳐주는 거 봐야. 좋은 거 가르치노. 어? 뒷골목의 삶을 가르쳐주겠다. 자, 오티스도 마찬가지로 전투네요. 이제 싱크는 못 따라오고 있고. 벌레 양반. 얘는 이제 간단한 뭐 전쟁사라던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을까? 본인이 나이키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중급 교육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고급 인력이 아니랄까봐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태치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거 있죠? 이제 경연도 여기에서 버리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술의 스탯이 좀 높아졌다.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 3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이제 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제 무술 도장을 좀 다녀요. 무술 도장을 다니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라이벌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무술 도장을 열흘 정도 다녔어. 열흘 정도 다니면 이제 갑자기 이제 라이벌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맞짱을 까. 한 맞짱 까가지고 걔 이겨. 하면 스태치가 팍 올라. 그리고 또 11차를 여기서 교육을 해. 그러면 또 라이벌이 나와. 라이벌이 튀어나와서 걔를 맞짱으로 이겨. 뭐 지면은 스태치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프라이드나 뭐 스태미너가 좀 높은 편이다 하면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악으로 깡으로. 사실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장의 조금 안 좋은 점은 품의 스타일의 도장의 안 좋은 점은 이게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유리한데 후반부에 도장을 안 보냈으면 개처발린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럼 스태치가 좀 많이 깎이거든. 그래서 이 라이벌전이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스탯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상 넣어놓은 컷신인 건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만약에 그 시간에 의해서 이제 라이벌이 나오고 이렇게 맞짱을 까는 그런 식의 이제 무술 도장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좀 빡빡하게 굴 수도 있지. 빡빡하게 게임이 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냥 스토리 컷신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벤트라고 하지. 그리고 심지어 이 새끼들 다 한 번씩 나왔던 새끼들이 나는 가주 대전에서 빡빡하게 안 굴 것 같습니다. 진짜 육성 게임처럼은. 편하게 즐기면서 업적 달성하고 쌀먹할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말도 안 되고. 예. 육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킬이 다를 수도 있어. 그것까지는 이제 좋을 수도 있음. 예를 들어서 육성을 이제 아까 전에 신기체 육성을 자 스탯치로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스탯 보여줘. 아까 게임하면 어디 갔지? 스탯이 나오는 일정 나오는 게임 화면을 봐야 돼. 인격이 이렇게 나와버리고 일정 나오는 화면에 조금 정지를 하고 싶은데. 그건 이런 기록은 아까 어디였지? 이 스탯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 어쩔 수 없는 품에 미친 새끼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자, 스탯치로 봤을 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 몇 퍼센트 이제 지가 한 500 쌓였다 하면은 스킬이 추가되고 이게 홍이 몇 정도 쌓였다 하면 스킬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간 이스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 용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스탯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스킬들이 아까 전에 썼던 스킬 폭들이. 왜냐면은 묘하게 색깔이 비슷해. 그리고 자기 담당했었던 교육 담당관이 이렇게 뒤에 붙어있어. 하면은 스탯치에 따라서 이 스킬이 뚫리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일종의 버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금 스킬이 이렇게 딱 뿅뿅 이렇게 딱 나와 가주의 있잖아. 덕목이 지용인이면 선대가주는 어깨 채운 거죠. 악으로 깡으로 채웠겠죠. 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이 심기체 아주 완벽해가 이 스탯치에 따라서 후반에 이제 교육을 할 때 그거를 채워주지 않을까. 여기 있다. 후반에 교육을 이제 이 교육을 해가지고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스킬을 추가를 하거나 서사에 맞게끔 해가지고 후반에 경연이죠. 흔히 말하는 프린세스 메이커 2에 나오는 경연. 이제 무술대회라고 하지. 여기에서 우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가 하나야. 무술대회 이기는 거. 다른 가주들한테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스토리 내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겠지만은 스탯치로 그런 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가주에 덕목 우는 그거 그냥 자기 가문에서 가주 안 나와서 꼬장 부리려고 꺼낸 거일 테니. 그지? 그냥 꼬장이잖아. 하니까 조업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네요. 예. 자, 아무튼 품의 전문가의 해석은 여기고 저는 스토리 해석은 못해요. 스토리는 다른 더 품은 세계관을 잘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이 해석을 다 해줄 거고 저는 순수 100% 안에 있는 시스템만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육성 게임을 존나게 많이 했지만은 이게 단순화가 되면 단순화가 될수록 이게 예측 가능한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게임 내에서 시스템이 조금 다르게 나오거나 하더라도 이제 풍만의 이제 귀요미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육성 게임이 아니야 따흐흑 하면서 아저씨처럼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난. 왜냐면 육성 게임답지 않은 육성 게임은 존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번 패러디에 몇 점 줄 것 같냐고요?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주고 싶네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프린세스 메이커 2랑 2, 3, 4가 많이 보여요. 5는 잘 뺐네요. 게임 잘알이죠. 예, 이제 2, 3, 4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니 그게 이미 설정 화면이나 이제 밑에 이거 있는 거부터가 이미 그거야. 프린세스 메이커에 많이 나왔던 그 씬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딸기노트에 가깝긴 하네. 이쪽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스탯 단순화와 이벤트 단순화라는 선택에 이제 선택을 생각하면 딸기노트에 가깝긴 함. 이게 국산의 자존심을 지켜라. 이쪽에 더 가깝긴 하자. 니들 딸기노트를 모른단 말이야? 자랑스러운? 코리안 프린세스 메이커 딸 키우기 딸기노트 2입니다. 이거 딸내미 10살부터 19살까지 키우는 게임이고요. 이제 고3으로 졸업시킨 다음에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어, 이거. 이게 직업 중에 대통령이 있어요. 이 직업 엔딩으로만 끝나는 게임이거든? 결혼 엔딩은 안 나오고. 직업 중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을 예측했었던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딸기노트. 무려 4탄까지 나왔는데, 4탄은 너무 좆구려가지고 잊혀졌고요. 이게 유명한 거는 2입니다. 사실 2가 제일 유명하고 이제 1, 2 합본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CD로 이제 여기저기서 팔고 그랬었지. 다음 주쯤에 제가 이제 절차 탁춘 그거 할 때 시작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시작할게요. 그때가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국산 육성 게임들이 진짜 시도 다양한 걸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 난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 슈나짱이 의지를 잇는 거라면은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일종의 샤라웃이자 의지를 잇는 것이자 이제 좀 애정 표현 같은 거면은 좀 박수를 쳐주고 싶다. 왜냐면은 프린세스 메이커 2의 흥행으로 우리나라의 육성 게임 붐이 한번 일었어. 해가지고 워낙 이상한 것들이 처많이 나왔기 때문에. Do you know 보아 인 더 월드? 이거 보아 키우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오프닝 곡이 넘버원이야. You still my number one. 이거. 그걸 보면 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그 사장이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예. 그분이십니다. 예, 사장님께서. 이수만? 아니다. 보아는 어디 소속이지? SM이잖아. SM 사장 그때 이수만 맞았을 텐데? 아, 맞다. 그때는 이수만이 아니었지. 왜냐면 이거 게임이 언제 나왔냐면은, 게임 나온 시기를 봐야 돼요. 2003년에 나왔네. 2003년에 게임이 나왔으면요, 이때 도피 중이었어요. 왜냐면 그 인터폴에 찍혀가지고, 그때 사장 없었을 때입니다. 2003년이면 사장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 이수만이 없었던 시절이라, 예. 그 이수만 없는 이수만 팀이 운영되던 시절이었더랬죠. 자, 그런 게임이 있다. 왜 찍힘? 횡령을 저질러서. 내가 알기로는 횡령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돼. 그리고 보아 인 더 월드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국산 그 게임 중에서는 토막도 있죠. 이게 도대체 뭔 게임이야 싶을 수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생긴 천사가 이제 인간의 앞마당에 떨어진 거야. 근데 앞마당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은 몸을 두고 왔어. 그래서 대가리만 그 집 앞 정원에서 쏙쏙 자라나가지고 이 토막이 됩니다. 예, 이게 코리안 엽기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의외로 좀 잘 만들었어요. 좋은 육성 게임 중에 하나예요. 스토리도 나름 있음. 굉장히 기괴해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재밌었다. 좀 기괴한 게임입니다. 이거 비주얼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거 몸 잘하냐고요? 나중에 몸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천사로 각성을 해요. 원래 천사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천사로 각성해서 주인공이랑 이어지는 수뇌물이야. 수뇌물인데 이 지랄이 쳐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 보기 안 좋지 않아요? 좀 이게 무서워. 두렵다. 두려운가? 두려워요. 예. 참 이제 별게 다 있었다. 그 시절 육성 게임은 제가 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거든요. 내가 해봤던 육성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이거 미쳐 있었던 인간이란 말입니다. 프린세스 메이커의 대체제를 찾으려고 한동안 개지랄 했었어요. 물론 안 됐었지만 저는 어이쿠 왕자님까지 해봤어요. 이거 씨발 BL 게임인데 이거 꽤나 잘 만들었다고? 이거 진짜 정말로 한국 그 육성 게임사에 남을 만한 게임이에요. 최초의 BL 육성 게임이자 그 보이스 드라마 BL 보이스 드라마가 최초로 만들어진 동인 작품이에요. 이거 너무 유명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육성 게임사에 남을 만한 작품이야 이건. 실제로 시스템도 다 프린세스 메이커기도 하고. 이와 준마가 좋아할 것 같다가 아니라 이와 아줌마가 아니라 이완님이죠. 예. 그 이완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아니 모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거 한국 두창사의 길이 남은 게임이라 모를 수가 없다. 모를 수가. 애초에 갖고 있을 수도 있음. 한번 펀딩을 했거든. 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김지훈의 러브레터라면은 굉장히 저는 박수리 치면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예. 의외로 육성 게임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슈나짱이. 그래서 이번 시리즈 굉장히 기대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육성 게임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